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오늘도 원심하고 정확한 여러분들의 궁금사항 해결해드리는 질문 클리닉 34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 연금계좌라고 하는 연금저축과 IRP 계좌 안에서요, 연금 수령 중에 입금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세금 없이 비과세인가요? 라는 질문사항이 있어서 이번 시간 영상 주제로 채택을 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효율적으로 연금을 인출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섞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구독자 질문사항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연금 개시 후에도 배당금은요, 계속 비과세로 연금 계좌에 들어오는 건가요? 라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일반 계좌 안에서 배당금을 지급받게 되면요, 배당금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 다만 연금 계좌 안에서 발생되는 배당 소득의 경우는요, 운용하는 과정이나 인출하는 과정 중에도 당연히 과세 이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과세다라기보다는 과세 이연된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효율적으로 연금 인출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금만큼 인출해서 소비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유한 금융상품을 직접 매도해서 현금성 재원을 마련한 다음에 인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들을 모두 다 혼합해서 설명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연금을 개시하게 되면요. 자,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은 인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인출을 한다라는 건 그 안에 들어있는 금융상품 중에 일부를 매도해서 돈을 빼내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현금성 자산이 먼저 인출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IRP 계좌 안에서 현금성 자산을 넣어두게 되면 그 자산이 먼저 빠져나가게 되고요. 아니면 연금저축의 경우는 뭐 회사마다 좀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IRP 계좌의 현금성 자산처럼 연금저축에는 자, 집합투자증권 MMF로 자동 매수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자금들은 현금성 자산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만약에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게 되면 자, 결국에는 나에게 연금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보유한 금융상품을 일부 매도를 해서 그 재원을 마련해서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금융상품을 가지고 내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금융상품을 먼저 매도해서 나에게 지급을 해줄 건지 그러한 순서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바로 보유 상품 자동 매도.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동 매도 순서에 의해서 자, 보유한 금융상품의 일부 매도가 되고요. 그 재원을 바탕으로 뭘 한다? 연금액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앱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화면을 들어가시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보유 상품 자동 매도 순서 이렇게 써 있게 되고요. 자, 어떠한 내용이냐면 자, 연금을 수령하거나 수수료가 발생됐을 때 자, 필요한 금액보다 현금이 부족할 경우 자, 매도할 상품군 순서를 선택해 주세요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상품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매도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 매도 순서는 뭐 집합투자증권, MMF, 뭐 머니마켓 펀드라고 해서 단기 자금을 운용하는 상품이고 자, 원금에 손실이 없는 상품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은 펀드라고 합니다. 펀드. 자, 펀드라고 하고, 자, 펀드의 경우 이제 채권형이 먼저 매도가 되고요. 그리고 집합투자증권 혼합형, 뭐 주식 채권이 섞여 있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집합투자증권 중에 주식형. 자, 그리고 정기 예금, 그 다음에 파생결합증권, 그 다음에 디폴트 옵션 상품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사항은요, 이 ETF 있죠. 자, 상장 지수 펀드의 경우는요, 자동 매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ETF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 만약에 ETF로 100%다 운용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매도를 해서 현금성 재원을 마련한 다음에 인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펀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펀드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ETF로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운용하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배당금의 재원 가지고 인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뭘 해야 된다? 자가 배당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가 배당은 여러분들이 보유한 상품을 직접적으로 매도해서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꺼내다 쓰는 그러한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되는 상당히 번거로운 연금 인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꼭 인지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연금 개시한 다음에 배당금이 입금되면요. 자, 현금성 자산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월배당 ETF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라고 하면 매월 지급되는 배당금은요. 현금성 자산으로 입금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때 지급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과세에 이연됩니다. 그래서 운용하는 과정과 인출하는 과정에서도 연금 계좌 안에서 발생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묻지 않고요. 그리고 현재로는 건강보험료 과세 대상 소득도 아니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다만 과세에 이연되는 것은 맞지만 입금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운용이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운용이익이 빠져나가는 순간에는 뭐죠? 연금소득세. 그죠?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어차피 인출할 때는 연금 수령 한도와 연금소득세 기준이 연 1,500만 원 요 룰은 사실상 조금 지키면서 인출을 해야지 세금을 그나마 조금 더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배당금이 입금되면 현금성 자산으로 입금되고 운용이익이 되기 때문에 빠져나갈 때는 일단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재원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되더라도 자, 과세에 이연되지만 결국에 인출하게 되면 5.5에서 3.3%의 저율과세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연간 1,500만 원 초과하거나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했었을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 16.5% 또는 종합과세되는 부분들도 존재한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보유상품의 매도 없이 연금을 인출하고 싶다면 이때는 월배당 ETF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일단 잘 구성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내가 배당 수입만으로 충분히 노후 생활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자, 따라서 월배당 ETF의 연간 배당 수익률은요. 자, 성장 중심의 경우는 대부분 1에서 2%, 보통 S&P 500 이런 지수를 추종하는 성장 중심의 ETF의 경우 연간 배당 수익률은 1, 2%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배당 많이 주는 이제 커버드콜 종목의 경우는 현재까지 상장된 종목을 보아하니 연간 15% 정도까지는 분배금을 줄 목적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억 원의 자금으로요, 연간 12%의 초고배당, 만약에 커버드콜을 활용한다고 하면 그냥 금융상품 매도 안 하고요, 월 100만 원씩 쭉 수령할 수 있으시고요. 자, 반대로 2억 원에 대해서 연간 12%의 배당을 지급받는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월 200만 원씩 꾸준히 수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초고배당 상품들을 활용할 경우에는 여러분들 가격 변동에 대한 부분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속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체크를 해야 될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매도가 불필요하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는 상품들 가지고 활용을 해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네 번째로는 직접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자가 배당하기 싫다면 역시나 배당 상품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다만 꼭 아셔야 될 사항은요, 여러분들이 ETF 중에 성장 중심으로 운용을 한다고 한다면 ETF의 경우는 자동 매도 순서에 의해서 강제,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매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금융상품을 매도해서 현금성 자산을 마련해야 되는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직접 금융상품을 운용하기는 하지만 자가배당하기 싫다고 한다면 이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초고배당 커버드콜 상품들을 활용해서 연금 인출 재원 등을 마련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월배당 ETF 등을 매수하게 되면요, 이제 매월 지급받는 배당금은 그냥 손쉽게 현금성 자산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내가 굳이 상품에 매도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금은 현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현금성 자산을 인출을 하고요. 그렇더라도 조금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드시면 이때는 일부를 자가 배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소득원에 대한 부분들은 금융상품 매도 대금으로 여러분들이 인출을 하는 이러한 방법들을 잘 활용하게 된다면 조금 더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연금 인출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인출하실 때는 그렇더라도 세금 문제는 꼭 신경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소득세 등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한도만큼 인출을 먼저 고려해 주시고요. 자, 그렇더라도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생활자금이 먼저이지 세금이 먼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만큼의 자금을 인출하려고 했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세금 문제 신경 쓰지 않고 그때는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인출 금액들을 적정히 선택하셔서 인출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궁금한 사항 이렇게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영상 통해서 이렇게 답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